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과거에 크립토 여름 혹은 가을에 크게 떨어지다가 상승 반전될 때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무렵, 정확히 9월 6일 즈음이 가장 고통이 극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과거 2주간 장기 보유자들은요, 꽤나 물량을 축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진 않았었죠. 자, 일단 이거는 쇼텀,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 단타 치시는 분들의 이제 매수냐 매도냐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초록색은 매수, 빨간색은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기 보유자들은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을 때 포모를 느끼면서 이게 21년도 4월 불장 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월에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도 꽤나 많은 물량이 이 단기 쇼텀 홀더들이 매수를 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나 9월 6일을 기점으로 최근 2주간 굉장히 횡보나 조정이 길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뾰족하게 이제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쇼텀 홀더들의 물량을 누가 흡수를 했을까? 롱텀,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 인내심 있는 분들이 다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언제 사느냐 한번 따져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는 20년도 9월에도 힘들지만 막 계속 으쌰으쌰 사고 있죠. 그리고 21년도 4월과 21년도 10월 사이에 그 극적인 힘들었던 구간 있잖아요. 부다빔을 맞았던 그때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롱텀 홀더들이 매수세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샀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테라루나 때 힘들지만 꽤나 많은 물량을 샀었고요. FTX로 완전 최저점일 때도 역시 힘들지만 물량을 모아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억 찍었을 때는 조금 이제 빠져나갔다, 팔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아까 그 쇼텀 단기 홀더들의 물량을 이 친구들이 다 흡수를 하면서 꽤나 이제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투자는요, 이 인내심 없는 단기 홀더들의 물량을 인내심 있는 장기 홀더들이 싸게 사서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친구들은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사실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뭘 믿고 이렇게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는 그들의 상승맞이 행동을 이미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다만 낮은 가격에 지쳐서 눈에 안 들어올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 기사만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자, 9월 10일, 그러니까 9월 6일이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다 그 즈음에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대형 은행이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날아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하락장이 온다면 굳이 대형 은행이 중동까지 날아가서 비트 이더를 팔려고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9월 12일 인도라는 국가는 거의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규제만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 30% 때리고요. 거래세만 1% 때리고 게다가 최근에 와지르엑스다 많은 기업들이 해킹으로 인해서요. 다 무너져 내린 정말 인도에서 코인이라는 건 이제 거의 씨가 마른 정도로 규제와 해킹으로 인해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웬걸 2년 연속 인도가요.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채택이라는 게 매수나 매도 없이 이렇게 채택이 될 리는 없겠죠. 이 말인 즉슨 이 안에서도요, 계속 꾸준히 이제 누군가 판을 깔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전 소개드렸던 블랙락과 안바니, 제가 안바사라고 예전에 그 결혼식 했다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요런 동맹들이 몇 개 맺어지면서 이제 이 인도의 판을 다 깔아놓은 다음에 장악이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마케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는 기회의 땅이다. 젊은 인구가 많다. 인기가 코인 매수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지금 채택률 1위다. 지금 마케팅을 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메티움이라는 SEC에서 최초로 이제 합법 코인 거래소 승인을 해줬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사실 영향력이 있다든지 장점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아무튼 묵묵하게 이 친구들이
이더리움, 유니스와 아비트람에 이어서 옵티미즘과 이제 그래프까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프 빼고는 다 이더리움 계열사 식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담 코크란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많은 종목을 추가를 할 것이다. 하락장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개드렸던 윈터뮤트, 대표적인 최근에 비트코인과 특히나 많은 이더리움을 매도세로 이제 많이 팔았던 마켓 메이커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돈으로 뭘 하는고 봤더니 237만 불 네이로라는 밈코인, 제2의 도지코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집한다는 기사가 제가 관계상, 지명 관계상 많이 못 가져갔지만 몇 개씩 보입니다. 네이로라든지 여러 코인들을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고 있고요. 또 멀티코인 캐피털이라는 한 유명한 벤처 캐피털도 드리프라는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자, 이 코인은요. 폴리마켓의 경쟁자, 예측 시장 플랫폼을 이제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드리프라는 역시 신생 코인을 대량 보유를 하고 있다더라. 심지어 윈터뮤트는요. 이 장외 거래 담보 자산으로 ST 이더를 지원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을 맡겨라.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알트코인, 신생 이런 거에 이제 불장을 이끌어갈 곳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슬슬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12일 새벽 12시 무렵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TV 토론에서 이제 그 페리스가 약간 판정승 비슷하게 좀 승리를 했다고 아마 기사들 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코인만 빠지면 다행인데요. 주식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그날 CPI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이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가 나왔음에도 주식도 죄다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해 있을 때 이런 기사가 뜹니다.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이게 연말 즈음이긴 한데요. 연말까지 10만 불 간다는 콜 옵션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인기다. 이거 떨어지면 다 청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10만 불짜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모가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롱에 베팅을 할까? 사람들은 다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요. 굉장히 힘든 12일 밤 12시 무렵에 미 대선 토론에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참 한마디 결정타를 날립니다. 봤지? 암호화폐 비주류야. 토론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트럼프가 거의 진 거지. 그러면서 봐봐, 당신들 틀렸다. 암호화폐 아직 가려면 멀었다. 이런 기사에 굉장히 낙담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상승장은 상승장과 비교를 해야겠죠. 현재 우리는 상승장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크립토의 여름과 가을로 가는 이 상승장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크게 올랐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17년도 불장, 21년도 불장,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제가 나타내 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러면 17년 이후에 겨울 왔고, 봄 왔고, 여름 왔고, 근데 겨울부터 여름까지 3년 내내 거의 이건 굉장히 고문에 가까운 시간이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이때 이제 코로나까지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가을로 가기 직전에 20년도 말이죠. 저는 이때가 이제 조만간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게 뭔데 이렇게 주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주 이상 계속 올라 버렸거든요. 이게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면요. 당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했던 뉴스들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의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얘기가 나오거나 리플의 승소에 비할 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대단했던 뉴스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요. 20년도 하반기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돌파합니다. 1,0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3만 불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좀 각인된 그 벽을 뛰어넘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2만 부를 돌파하면서 기관들이 등장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개미를 몰이했던, 끌어들였던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17년도 불장은 개인들이, 특히 뭐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올려댔었는데 드디어 월가가 등장했다고 하면서 저번 소개드렸지만 20년도 8월에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상한 친구가 와가지고요. 그냥 뭐 무조건 비트코인을 뭐 사모은다는 뭐 굉장히 센세이션한 충격을 일으켰었죠. 20년도 8월 당시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페이팔이라는 전 세계의 3.5억 명의 이제 이용자를 갖고 있는 이 전자 결제 업체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는데 쓰인다. 이것도 꽤나 충격적인 소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투자의 전설들, 뭐 이름만 하면 아는 뭐 워런 버핏급의 이제 전설들, 폴 튜더 존스라든지 드로켄 밀러가 비트코인을 회의적이다,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20년도 11월, 12월 달 얘기입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뭐 인플레를 해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금보다 낫다. 뭐 나중에 뭐 22, 23년도에 드레켄 밀러도 나 비트코인 많이 없어서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야, 이거 뭔가 있구나. 비트코인에 뭔가 있구나 하면서 20년도 말에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이제 일으켰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JP 모건이나 피델리티다 뭐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내놓았었고요. 또 대형 보험사 중에 하나인 매스뮤추얼이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했다. 이런 그러니까 월가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이 장례식 3년 동안 이어진 신정지 차트를 대량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를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름, 가을 상승 반전. 요 앞부분이었다면 이제 비트코인 크게 올라가고 기분 좋았는데요. 이 부답인 맞고 한 뭐 2달에서 3달을 뭐 주구장창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나죠. 그리고 이때 그냥 이 장이 사이클이 끝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였기 때문에 그냥 가을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오르려고 하다가 조금 또 이때 주춤을 했었죠. 이때 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마지막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뤄냈는지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이 꺼져가던 불장을 살린 7월 달의 소식과 10월 달의 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7월 달부터 살펴보면요. 사실 21년도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올렸다 내렸다 뭐 난리였었잖아요. 7월 달에 비월드라는 컨퍼런스에 나와서 정말 바닥에 치닫고 있을 때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어. 그리고 테슬라로 비트코인 이제 결제할 수 있게 해줄게. 또 본인이 비트랑 이더랑 도지를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뜨겁게 이제 상승세를 촉발시켰었고요. 또 당시에 예전 소개드렸지만 아마존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더라. 뭐 한국으로 치면 쿠팡 이상 가는 뭐 세계적인 전자업체가 비트코인을 결제 받는다니까 뭐 어마어마한 포모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제가 볼 때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이 저는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 지금도 그런데요. 과거에는 더 이런 걸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마이클 세일러나 일론 머스크 정도 돼야 조금 뭐 깡다구 있게 뭐 이런 걸 막 가지야를 외칠 수 있지. 보통은 코인 들고 있다고 하면 뭐 굉장히 뭐 규제를 많이 받던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10월 달엔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뭐 다 죽어가는 중간에서 정체하고 있는 구간에서 폭발을 시켰느냐.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채택 뭐 큰 사건이었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더라. 당시에 큰 충격이었고요. 또 이때 당시 애플의 팀 쿡이 애플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다. 21년도 10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콩닥콩닥 거리게 했겠죠. 뭐 대기업의 수장이 비트코인 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역시 기억나시겠지만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열풍,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뭐 날라다녔었죠. 이러한 테마가 열풍을 보이면서 저는 앞으로도 뭐 AI 열풍, 뭐 RWA 게임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열풍이 25년도에도 두각을 나타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테마 열풍까지 불면서
사실 죽었어도 상관이 없는, 끝났어도 뭐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이 사이클이 21년 10월 11월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때가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게 먼저인지 유명인들의 마케팅이 먼저 되는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요. 유명인들과 국가들과 기관들이 포모 마케팅을 하면서 결국은 개미들에게 야, 이제 오르니까 좀 들어와 보세요. 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때가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과거 사례를 빗대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저는 최근에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제는 사실 버블 터졌다. 뭐 끝났다. 거의 엔비디아도 3개월 내내 이제 뭐 굉장히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다 죽어가는 엔비디아를 아까 그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CPI 발표 나온 이후에 죽어가던 이 나스닥까지 살려버린 이제 젠슨 왕 형의 한마디 생각보다 별게 아닙니다. 자, 9월 12일자로 아까 그 새벽에 재미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이제 컨퍼런스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AI의 수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물어봅니다. 젠슨 황에게 수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하니까 AI 수요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성질이 났다.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엔비디아 칩을 구하기 위해서 고객들끼리 막 어깨 싸움을 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랑 고객 사이 지금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포모가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얘기를 재밌게 풀어내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 요새 3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나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니까 AI 수요는 걱정하지 말라. 사실은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예전에도 많이 뭐 힘들었던 6월, 7월, 8월도 AI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던 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감정적인 단어들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때가 되니까 다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V 토론 후에는 굉장히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재미가 없었지만 젠슨 왕의 이 발언 이후로 엔비디아가 무려 8% 상승을 했었고요. 다 죽어가던 나스닥이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9월 12일자 뭐 이 일봉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 엔비디아가 꺼질 듯 저는 24년 내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비트코인과는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25년 즈음 가서는 결국은 많이 오르는 게 재밌는 거고 사람을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엔비디아 아직도 뭐 화려하긴 하지만 25년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저는 그 수요를 빨아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투자는 오래오래 싸게 사왔던 주인이 다음에 비싸게 살 손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한하게도 손님들은 가격이 쌀 때는 돈이 없다가도 가격이 오르면요, 어디선가 투자할 돈이 생기는 참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번 사이클에는 어떤 유명인, 국가 혹은 기관이 포모 마케팅을 들고 와서 이 재미없는 시장에 개미들을 한껏 끌어들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